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차트인베스트 강기성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다행히 그동안 정말 힘이 없던 코스닥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이 코스피는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올랐던 시장이 빠지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코스닥이 뭐 매수 사이드카까지 좀 전까지 이제 발동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 ETF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코스닥에 대한 수급의 이동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뭐 정부에서 뭐 투자금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스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이것 이외에도 뭐 배율을 직접 낮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ETF의 레버리지에 대한 제한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더 나와준다라면은 뭐 코스닥이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는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히나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레버리지와 관련된 그런 미국에서도 사태가 나왔죠. 뭐 시타델 은행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레오폴드와 관련된 그런 또 펀드 헤지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또 문제점으로 화두가 많이 되었는데 아마 그런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했던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내용들로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사상 첫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달성하는 저도 이제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이러한 이제 사태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을 좀 쫓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시장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지켜보셔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수급들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타이밍과 나가는 타이밍이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내가 이제 뭐 외국인 기관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타이밍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뭐 사실 외국인이 사면은 외국인이 팔면은 기관이 사고 뭐 기관이 사면은 외국인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순환되는 똑같은 말이긴 한데 순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던 반면에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개인이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은 또 매수하게 되는 그런 또 양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중심에서 이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하나 봤더니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ETF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수급들이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번에 뭐 미국에서 그 레버리지 사태와 같은 형식으로 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했던 수급들의 이 시장 판단으로 인해서 사실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흐름들로 연결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로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대형주들이라든지 혹은 바닥에 저점에서 빠져있는 뭐 고스닥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또 ETF로 인해서 진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종목 장세로 또 빠르게 수급이 순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코스피가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장이 뭔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급 분산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수급을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은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현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그래도 코스닥이 잘 달려주면서 종목 장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공략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공략주는 삼성 SDS였고요. 저희 공략주였던 GNC 에너지 그리고 SPG 같은 경우에 오늘 장 두 자릿수 대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종목부터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 금요일 날 네. 시장이 급등은 나왔지만 아주, 네. 좀 어느 정도 또 이 연착륙하기 위한 조정은 나올 거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잡기보다는 뭐 조금 더 뒤늦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후속 종목을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 SDS를 좀 드렸고, 사실 삼성 SDS가 뭐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뭐 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특히나 그 안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뭐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제하고 오히려 뭐 수익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도 또 센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 이제 해킹 사태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삼성 SDS가 결국에 이 관제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두뇌, 머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삼성 SDS를 드렸으니까 네. 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뭐 가격대는 이제 교육방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차트 한 번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1차적으로는 22만 원대 요거 이제 넘어가는 거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매물대가 몰려있는 자리는 어느 정도 한번 꼬리를 달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뭐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뒤에 나올 종목들처럼 2차, 3차까지도 목표가를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요 점 참고하셔가지고 내용들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짚어봤고요. GNC 에너지도 지금 3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무려 45%가 넘습니다. 오늘장도 지금 19%가량 급등세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수익 실현 지금 해볼까요? 그렇죠. 다들 이제 수익을 언제 잡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신데, 네. 제가 저번에 1차, 2차 달성했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GNC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네, 있거든요. 좋죠. 뭐 실적 나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나오는 거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계속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결국엔 이제 이 성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GNC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차트 바로 보시면은 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일단은 1차적으로는 4만 원대 안착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하면은 그때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4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 안착을 시도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 다음 목표가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1차, 2차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3차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익절에 대한 부분들, 절반 익절은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3만 원, 그러니까 3차 목표가 5만 원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익절하면서 또 나머지 수익률 최고가 갱신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5만 원짜리가 최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또 매물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최고가를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혼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무려 45%가 넘게 수익 주고 있지만 3차 목표가 또 상향해 주셨습니다. 5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종목 SPG도 오늘장 정말 폭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무려 50%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 종목도 그럼 조금 더 수익 극대화 해볼까요? 그쵸. SPG도 마찬가지로 제가 네. 이제 이거는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이 수익 배제하는 부분들, 중국 제품에 대한 부분들, 뭐 아니면 핵심 부품에 대한 부분들 배제할 때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말씀드렸던 대로 나타나고 있고, 일단은 그때 이제 1차, 2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제가 이제 10만 원 가격대 이제 안착하는 부분들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때마침 딱 10만 원 넘어가는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로 12만 원대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12만 원대가 오늘 만약에 상한가 도달하면은 한 12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3차 목표가 12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SPG 같은 경우에 뭐 스마트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뭐 종류 세 종류 다 진행하는 부분들 전부 다 이제 핵심적으로 이 AI 로봇이라든지 인프라와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내용이 이제 하반기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라면은 저는 12만 원 안착 이후에는 최고가인 뭐 16만 원, 17만 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리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차 목표가를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또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횡보 박스권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절반 정도는 익절을 가져가시면서 또 최고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물량은 또 남겨두시고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셔가지고 또 수익률을 한번 갱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출연부터 종목들의 타율이 정말 좋습니다. SPG와 함께 GNC에너지 어마어마한 수익 주고 있는데요. 알려드린 3차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 들어봤고요.